그 이후에 약 4개월 정도를 실천을 하셨는데요. 전립선암은 PSA 수치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수치가 정상 범위로 확 떨어지게 됐습니다. 전립선암 이제 3기를 진단받으신 이제 70대 남성분이셨고요. 이분의 경우에는 집안이 모두 이제 의사 집안이고 양방 치료를 굉장히 이제 주장하는 상태에서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수술을 한번 하더라도 다시 전이, 재발, 또 그 항암제의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고 싶어 하시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몸 전체 신진대사 강화, 몸에 좀 해독을 하고 충분한 영양소 공급,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 공급, 충분한 산소 공급, 운동을 반드시 병행하시도록 말씀을 드렸고 자율신경의 균형, 특히 스트레스 완화를 좀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과거 사업으로 인한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원망과 좀 용서하지 못한 어떤 대상이 있었고 이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거든요. 감사로 바꾸고 최대한 용서할 수 있는 이제 마음의 건강까지도 같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식사로는 거의 이제 과일과 채소 섭취를 많이 늘리고 몸에 좋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 건강한 몸에 좋은 기름 섭취, 그래서 거의 이제 식물성으로 많이 바꿔드렸는데 이분이 2달 만에도 과일 섭취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하면서 50년 동안 있었던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약 4개월 정도를 실천을 하셨는데요. 전립선암은 PSA 수치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수치가 정상 범위로 확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너무 좋아지고 마음도 너무 좋아지고 70대였는데 다시 100세 시대이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남은 삶을 적다라고 느끼지 않으시고 굉장히 할 일이 많은, 다시 재기에 성공하고 싶은 욕구까지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어떤 분의 삶 자체가 몸과 마음, 삶이 같이 회복되는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정말 뿌듯하고 또 도움이 되어서 보람이 있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암이라는 것이 당연히 처음에는 공포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암 자체를 잘 이해하면 암은 줄어들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나의 몸과 함께 계속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분의 사례와 같은 이야기는 외국 자료에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70대가 되는 남성분들은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 전립선암에 걸렸다고 해서 다 사망으로 가느냐? 0.1% 미만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존스홉킨스 대학의 조나던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초기 암들은 고환암, 자궁경부암, 초기 암들은 6개월 안에도 사라지는 비율이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고환암도 사라지기도 하고 초기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1년 안에 사라지는 경우가 30%, 3년 안에는 90%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또 영국의 유명한 학술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부검했을 때 사망의 원인은 교통사고인데 이 몸 안에 종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30-40%가 넘었다고 합니다. 암으로 인한 어떤 통증, 고통 이런 걸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암을 그냥 지닌 채 아무런 고통 없이도 그냥 사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암 환자가 급증한 이 원인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환경오염이나 식습관도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이제 조기 건강검진의 결과로 인해서 그냥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혹조차도 다 발견이 되다 보니 이렇게 암 환자가 폭증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암은 충분히 사라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암 자체만 제거하는 이 수술과 항암 치료보다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좋게 하는 것, 세포 기능과 신진대사 그리고 마음의 이 스트레스 관리, 이것이 같이 병행이 돼야만 치료도 되고 그 이후에 전이 재발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만 보지 말고 몸 전체 환경을 같이 보자, 내 삶을 같이 되돌아보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력을 두 가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유전자 DNA를 닮아서 우리가 만들어지죠. 건강한 장기도 받을 수 있고 좀 상대적으로 약한 장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부모님을 닮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약간 약한 장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암이나 어떤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이런 질병까지 가는 것은 개인이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큰 병까지는 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유전자, DNA는 닮지만 그것이 그대로 병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가족력이 시사하는 바는 가족의 생활 습관이 비슷하다. 이럴 때 병이 비슷한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부부는 거의 같은 음식을 먹고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의 경우 저립선암, 아내의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이런 식으로 남성과 여성이 각각 부위는 다르지만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비슷한 생활 분위기에 산다라면 그것은 이제 닮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족력이 가족 생활 습관으로 이어질 때 이럴 때 병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실제로 바로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는 학문적인 근거를 댄다라면 2010년에 발표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유전학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DNA 때문에 병에 걸린다라고 유전자 때문에 병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인간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유전자를 알았으니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죠. 유전자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이 과정, DNA 메틸화나 히스톤 단백질 변형이라고 하는데요. 유전자가 발현되는 이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쁜 세포가 만들어지고 질병에 걸린다라는 것을 후성 유전학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 유전자의 발현을 결정짓는 것은 어떤 환경이라는 거죠. 식생활, 운동, 환경 공기 오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나쁜 세포, 또 나쁜 건강하지 않은 몸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후성 유전학은 의료인들은 대부분 알고 계세요. 의대 교과서에도 있고 후성 유전학 관련된 대학원 과정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후성 유전학 쪽으로 가게 되면 질병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치료법이 매우 폭넓어지기 때문에 후성 유전학을 알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치료법은 아직은 좀 다양성이 적은 것 같습니다. 가족력이 아니라는 것은 DNA 자체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후성 유전체에 의해서 그 환경에 의해서 DNA가 다르게 발현된다. 이러한 근거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